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오는 송구권의 혼술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평일인데 제가 있는 이 광화문 광장 지금 좀 함성이 구호가 들리실 건데 노래 소리가 들릴 텐데 민노총이 화요일 평일 대낮에 지금 인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. 집회를 벌이고 있고 이 마이크 확신기를 사용해서 광화문 일대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.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, 자, 또다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검찰 소환이 임박했죠. 그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10월 29일 정경심 씨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된 이후에 세 번째 검찰에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구속되기 전에 7차례 조사를 받았죠. 그러니까 모두 10번째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은 앞으로 한두 번 더 그 정경심 씨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으로 넘어가죠. 조국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, 자, 그 전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에서 뭔가 스모킹 건을 하나 친 것 같습니다. 검찰에서. 그리고 이 스모킹 건은 곧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는 스모킹 건,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가 될 수가 있죠. 뭔가 나올지 모릅니다. 그것이 바로 뭐냐? 검찰이 확보한 정경심 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화 녹취록입니다. 대화 녹취록. 지금 대화 녹취록이 정식으로 공개된 거는 하나입니다. 뭐냐면은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시연을 했습니다. 그 녹취록 중에 정경심 씨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취한 것, 그것 중에 일부를 파워포인트로 시연을 했습니다. 그 대화록에 나오는 상대방은 오촌 조카 그 조범동 씨 그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커피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사람이죠. 그리고 정경심 씨가 그 매입한, 차명으로 매입한 WFM 실물 주식을 12만 주를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정경심 씨의 동생,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와서 그 대화 내용이 WFM 차명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. 그러니까 대화 내용 중에서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, 언제 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렇게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정경심 씨가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그러죠. 변호인들도 당황하고, 그걸 검찰이 확보한 줄은 몰랐던 겁니다. 확보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많이 좀 밝혀져 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휴대폰에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놓은 것을 컴퓨터로 옮겨놨는데 그 컴퓨터가 검찰에 들어갔죠.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확보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시연을 해서 그것이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 시점이죠.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이 은행 ATM 가서 5천만 원을 정경심 씨 계좌로 넣었다. 그 시점에 나온 내용이 또 대화 내용인데, 그 녹음된 내용인데, 정경심 씨가 코링커 PE 관계자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WFM 주식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봐서 아쉽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자,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못 봐서 아쉽다.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? 결국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것이 드러나면은,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한 것이 드러나면은 큰일이 나니까는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정리를 했든지 그랬겠죠.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민정수석인데 그것을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투자를 한 게 되죠. 그래서 이것은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, 특히 당시 공직자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그 법망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더구나 2억 4천만 원이나 그 당시 시세보다 싸게 6억 원에 싸게 사고 미공개 정보도 다 듣고 이렇게 했죠. 그렇게 되면은
이것은 또 뇌물죄가 된다,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뇌물죄, 누구의 뇌물죄냐 하면은 조국의 뇌물죄입니다. 조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주식권뿐이 아니고 WFM 주식권뿐이 아니고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경심 씨의 녹음 파일이 더 다른 분야에서도 전부 다 결정적인 그 범죄 혐의의 자료가 되는 거 아니냐, 그런 관측이 지금 법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이죠, 김경록 씨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경심 씨에 대해서 평소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, 이렇게 했었죠.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대화 내용들을 그 핸드폰으로 녹음하고, 그러니까 통화할 때도 녹음하고 대화할 때도 녹음하고 그것을 PC로 옮겨서 저장해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휴대전화, 지금 그러니까 PC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 통화 내용 이것만 있을 것이나, 실제로 정경심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하면은, 물론 지금 다 지웠겠지만은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휴대전화는 아직 그 검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. 법원에서 그 압수수색, 압수 영장을 발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아주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아는데,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경심 씨의 휴대전화, 나가서 조국 씨의 휴대전화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이 뭐 휴대폰 압수수색을 사생활 보호 이런 명목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,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하겠죠. 그렇게 돼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가 추가로 압수가 되면은 녹음 파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들이. 그래서 이게 스모킹건이 되고 판도라의 상자가 된다는 이야기고요. 지금 지금 나온 것은 대화 녹음입니다. 그러니까는 한 3사람이나 2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거죠.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. 그래서 컴퓨터에 옮겨놓은 건데, 그것이 아니고 이 직접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모펀드뿐이 아니라 그 딸과 아들의 부정 입시 문제, 또 뭐 증거인멸 문제, 이런 것도 상당히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, 결국은 이런 것 중에서 조국 씨와 연결되는 그런 자료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나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거나 그런 것처럼. 그리고 혹시라도 모릅니다. 이 중요한 사안을 계속 이렇게 녹음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면은 부부간의 통화에서, 조국 씨와 부부간의 통화에서 뭔가 뭐 기록해야 되는데 뭐 기록할 도구가 없다든지 뭐 숫자 같은 걸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를 없으면 그걸 녹음했을 수도 있습니다. 또는 뭐 이런 경우는 그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통화 내용이 그 녹음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. 본인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녹음되는 앱이 있죠. 만약에 그런 거라도 그 휴대폰 안에 있다면은,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스모킹건뿐이 아니고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은 바로 조국 씨를 소환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 동력이 생깁니다. 근데 아마도 지금 조국 소환은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올해 31일이죠. 3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.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렀죠.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조국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데, 그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는 직전에,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사이 직전에 뭐 조국을 소환하고 이러면은 또 상당히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날을 넘길 것 같습니다. 그날을 넘기면은 결국 그 11월 초로 조국 소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,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11월부터는 윤석열과 조국이 석궁 열차가 마지막 진검 승부를 겨뤄서 결국 양쪽의 명운을 건 그런 한판 대결이 11월 초부터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송군의 혼술이었습니다.